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의 무릎을 꿇어라, 무조건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주어가 다르다느니 번역이 잘못됐다느니 진실공방이 벌어졌죠. 결국 인터뷰를 했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해버리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됐는데, 대통령실은 왜 그렇게 부인하려고 했을까요? 대통령실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거기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상식적이라고 말해서 졸지에 대통령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 일은 또 어찌해야 합니까? 그나저나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벌어지는 진실공방,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은 짱짱자매 철인 형제 나오시는 날이죠. 벌써부터 댓글에 오늘은 짱짱 시스터즈 나오는 날 이렇게들 올려주시는데,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현미 변호사,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참 좋았는데. 오늘 마지막 수요일입니까? 마지막 수요일. 우리가 또 봐야죠, 뭐. 예, 그럼요. 우리에게는 수요일이 계속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포맷 너무, 이 포메이션 너무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 무릎 발언. 근데 장윤선 기자. 네. 워싱턴 포스트 그 미셸 예힐이? 예힐이. 예. 한국계인가요? 예, 한국인인 것 같아요. 한국인 기자. 미국인이겠죠. 미국인인데 국적은 잘 모르겠어요. 국적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보면 예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국 이름이 이예희 이렇게 되는. 제가 왜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예. 아마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도 질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여성이 없냐,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때 영어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니까 아마 질문도 영어로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말하는 걸 다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한국말을. 그렇겠죠. 예, 당연히. 예. 한국말 잘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닌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깠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워싱턴 포스트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널리즘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인터뷰 다 잘해놓고 오역 논란으로 이거를 퉁치니까, 그것도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세게 되는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것은 사실관계가 분명히 이러하다라고 밝혀주는 것이 이후의 논란을 아니, 그리고요, 요새는 그냥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제 이거를 봤는데, 워싱턴 포스트로 들어가면 자꾸 이제 돈 내라고 이게 나와서 본문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인터뷰 동영상이 뜹니까? 아니요. 텍스트 파일이 다 한국말로 뜹니까? 아니요. 영어로. 워싱턴 포스트 들어가면 영어로 텍스트가 다 뜨는데요. 그 전에 워싱턴 포스트 보려면 돈을 내야, 우리 요새 유료 구독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트위터나 이런 SNS 들어가면 바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을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아니, 거의 분명히 영문 전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영어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원문 이거거든요 하고 보낸 거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하면 또 클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인터뷰 원본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클릭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도 그런 게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했는지 금방 확인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시작하면 어떤 텍스트의 확실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자도 녹음기를 누르고 그 인터뷰 하시는 대통령 측에서도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공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원문 텍스트가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자꾸 뭐 오역이고 주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기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내용을 아마 회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아예 공개를 해버린 것 같고요.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뭡니까 그 로이터 통신 인터뷰가 문제가 됐을 때도 러시아 정부를 향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외교적 결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있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깨끗하게 사과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논점을 이탈하면서 너희가 문제야라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나저나 국민의힘이 입장이 난처하게 됐잖아요. 김철근 실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대응을 하려면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원래 원문을 우리가 알아야 대응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정일체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네? 대통령이 발언을 했으면 그 대통령 발언을 그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게 당의 기본적인 생각일 건데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진솔해야 됩니다. 그럼요. 진솔하고 그다음에 왜 그 발언을 하게 됐는지 배경을 오히려 더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내가 그 말 안 했다. 뭐 번역이 잘못됐다. 그럼 잘 다시 들어봐라. 잘 봐라. 그래서 자꾸 상대를 그러니까 국민들을 무시하는 형태로 대응이 가기 때문에 실제 말한 그 내용보다는 대응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고. 당이요. 당정일체 뭐 제가 좀 농반 진반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은 건전하게 잘한 건 잘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이걸 바로 잡을 겁니까? 야당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못한다고 하면 여당에서라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른바 그 자정 능력, 자정 장치가 다 사라진 거죠. 당정일체라는 그 한마디에. 그럼 더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망신을 당한 셈인데 신인규 대변인. 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어제 오후 한때 행방불명이 됐다고 그래요. 연락을 해도 기자들이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대통령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근데 뭐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죠. 이제 대변인단을 이제 총괄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분이 이제 상식을 벗어난, 그러니까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계속 난처한 상황에 스스로 더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전 앞으로도 이런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정일체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앞으로 모든 논란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국민들의 신뢰를 더 잃을 수밖에는 없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패턴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일 때는 어라 이상하다 이러면서 한번 다시 보는데 두 번째부터는 왜 이러지? 이러다 세 번째부터는 일정한 패턴화가 이제 읽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논란이 됐을 때 그 사실관계 자체를 비틀어 버리면서 마치 그때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뭐 한미 동맹을 이간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비화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 대처법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멘트에 대한 그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는 전 국민이 지금 이 일본에 대한 그 발언, 사실 발언 자체도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더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나중에 이제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게 되면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대응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한다, 이렇게 몰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방금 전에 뜬 기사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걸 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시작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어진 역대 대통령의 대일본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이 유럽은 전쟁했던 국가와도 손을 잡고 지낸다.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일본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한일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일부의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대통령의 발언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다가
이걸 왜 자꾸 정쟁으로 가져가느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윤매 변호사. 네, 왜냐하면 궁색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할 해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짜 뉴스다. 당에서는 엄청 가짜 뉴스고 뭐 오물에 비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던데 왜 이것을 정말 이 팩트로 접근을 하면은 자신이 없거든요. 전 유상범 대변인이 헤아려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워딩을 본인도 아마 뜯어봤을 겁니다. 영어 원문 그리고 해석된 그 대통령실에서 낸 부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 100년 전 역사로 인해서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유상범 대변인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일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그래서 주어 운운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원문에는 I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장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외교에 지금도 뭐 현장을 누비고 있는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사태가 사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맥락이 있어요. 여태까지 다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잘못했다고 물러서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밑에 참모진들이 정쟁으로 이걸 악용하네, 가짜 뉴스를 퍼뜨리네. 제가 봤을 때는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문제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장윤석 기자 좀 따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러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하면서 생기는 논란이 촉발되니까 주요 외신들이 대통령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풍경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NBC 인터뷰에서 드러난 건데요. 그 레스터 홀트라는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를 한 게 이제 국내 언론에 풀이 됐는데 예. 그 도청에 대해서 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것은 한미동맹 사이에는 정말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친구가 친구를 감시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국가 간에 금지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도청이 금지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5월 달에 G7 때문에 히로시마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일본과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 그리고 그 해외에 유수한 언론들이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눈높이, 상식적 눈높이에 안 맞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요, 우리가 국력이 세계 6위거든요. 그리고 OECD 뭐 11대 경제 대국이고 국방력 세계 6위고 이런 평가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돼요. 뭐 기후면 기후, 뭐 환경이면 환경, 또 뭐 인권, 평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보편타당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이게 정쟁의 이슈가 아니라 국제사회는 뭘 보고 있냐면요. 뭐 100년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에 무릎 꿇으라고 요구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의 눈높이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동 패턴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수미일관한 태도를 보여달라. 사과하고 뒤돌아서서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뭐 이런 등등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건데 끊임없이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독일이 나미비아 100년 전에 있었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2021년 5월에 르완다 방문해서 르완다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 2008년에 이탈리아가 리비아 식민 지배했던 거에 대해서도 사과했어요. 영국도 케냐에 대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2000년에는 독일이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폴란드 이런 그 이웃 국가에서 840만 명 끌고 와가지고 강제노동 시킨 데 대해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 설치를 위한 법률안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예. 무려 166만 명에 대한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라고 사과했어요. 일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자꾸 이거를 매도하는 게 전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역사 인식, 대일 인식을 지금 국민들은 따져 물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후에 이 외신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 왜곡된 사실 해명을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느냐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싸우다가 할 말 없으면은 너 나이가 몇인데 까부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거 정쟁이야. 왜 자꾸 정쟁으로 국익을 해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내용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싸우고 있지? 우리 왜 처음에 이게 시작됐지?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비껴나가는 거라서 전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이 외교라는 것이 사실 대통령의 동무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외교만 나가면은 지금 계속 지지율 하락이 되고 있거든요. 전 이 부분은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약한 요인이다. 저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대통령 전용기 뜨면 지지율 떨어진다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방금 전에도 MBC 인터뷰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자꾸 우리나라 언론하고는 얘기 안 하고 외신을 자꾸 하는지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외신하고 인터뷰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봐주지 않잖아요. 네. 실력 있는 그 인터뷰하는 기자들 만나서 인터뷰하면 실력 다 나와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그런 것이 있나 봐야 되는데 장윤선 기자 아까 그 예. 친구가 친구를 감시합니까 그러는데 지금 일본이 사과 안 해도 된다. 우리 구상권 청구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도청 어떻게 생각하냐. 철통 같은 한미동맹 신뢰 못 흔든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 대통령 고맙겠어요? 감사하겠죠.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게 외교고 국익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현실 인식이 5, 60대, 60대가 넘어가면 과거에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살아왔던 후진국 세대로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당당히 OECD 국가고 선진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력으로 보면 국방력이나 국력이 6위고 그다음에 경제로 봤을 때도 10대 대국인데 그렇습니다. 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게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어떤 그 사고 방식, 사고 수준이 80년대 반공주의에 입각한 정도의 그 수준에서 지금 변화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국력이라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서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 그 이른바 편한 사석에서 그냥 뭐 검사나 또는 친한 사람들끼리 편하게 이렇게 자주 했던 대화의 내용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바로 이게 이 언론이나 특히 외신까지 이렇게 나가는 지점들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초반에 그러니까 유럽 그리고 미국 언론들이 K 트럼프 막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했었는데 근데 트럼프는 정치적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재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일본 학자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본 사회에서 평가가 어떠냐면 저 노선이 한국 사회에서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흐름을 벌써 일본이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통령의 저런 노선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정직하고 겸손해야죠. 그 두 가지가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된 부분도요. 지금 국민들이 다 그런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다 나옵니다.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할 때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서 할 때 그때 분명히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분명한 사죄 받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4.3 후보 시절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되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대통령 당선된 뒤에는 안 가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격이 나뉘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쌓이잖아요. 장윤미 변호사. 완전 메이크업을 했었던 거죠. 후보 기간에는, 대선 운동 기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를 본인이 실현시킬 수 있을 것처럼 가공했다라고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 다 지키지 않으니까요.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랑 손가락까지 걸면서 약속했어요.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모습인가요? 정반대 모습. 정말 국민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가치동맹 이런 부분 좋아요. 그런데 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익, 신뢰 외교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의 상찬을 버려서 얻는 게 그렇다면 있나요? 이런 해외 언론들의 약간 조롱 섞인 진단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예우를 해주고 하지만 그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얻는 실익이란 게 과연 지금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라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후보 시절에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국민들한테 이 부분 속인 거 아니라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불과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입장이 선회한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구걸했던 건가요? 전 국민들이 분명히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분명한 녹취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 반드시 끌어내고 우리 할머니들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이에 왜 그게 바뀌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후보 때 뭐 그렇게 했다라든지 김재원 최고가 제주도에 가서 사과를 하고 머리를 조아려도 왜 제주도 도민들이 그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과가 진실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저도 반대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와서 말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과를 누가 사과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조상묘패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속을 안 지킬 때에는 못 지키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미진했다 그러면 그것도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김재원 최고가 그 몇 자리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검사 출신이고 공무원을 지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그래도 거짓말 안 할 거야. 조금은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다르게 할 거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마저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약속 지키지 않고 말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얼굴이 뻔뻔한 거죠. 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못 참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약속 어기고 그러는 것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짚어봅시다. 김건희 여사 관련인데요. 조용한 내조는 이제 날아간 지 오래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것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의 첫 번째 성과로 넷플릭스 투자 받아낸 것을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뭔가 미국 가기 전에 넷플릭스 이거 하는 것에 조금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깜짝 투자 유치를 이뤄낸 데는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역할도 있다. 문화 콘텐츠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김 여사의 조력이 있었다. 이런 것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화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 네. 보고를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럴 때면 최순실 씨가 막 연설문에 관여하고 이랬던 게 형사처벌 받았던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정확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뭐 3조 투자하는 것도 사실 그 안을 뜯어보면요. 넷플릭스는 이 K 콘텐츠라는 게 워낙에 시장에서도 잘 먹혀 들어가고 하니까 계속 추세를 올려왔어요.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거에 견주어서는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그 추세대로 한 건데 대단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했다. 대통령도 문제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국민들은 김건희 씨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권한을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엄호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이런 걸 다 대통령실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국민 세금이에요. 어떻게 왜 이런 국민 세금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쓰이라고 국민들이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역할을 뒤에서 하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 전면에 나서서 대통령을 뒤로 물리고 본인이 이런 문화에 있어서 선봉장 역할을 한다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게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는 형사적으로 좀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좀 어이가 없었던 게요. 그 헌법에 보시면은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권력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권한이거든요. 제한될 한자를 쓰는데요. 대통령도 권력자가 아닙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은 권력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럼 그 권한을 김건희 여사한테 위임한 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보고만 받았으면 결정은 같이 안 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영부인이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보고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영부인이 국방과 외교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면 이제 보고할 겁니까? 그럼 국가기밀이 다 새 나가는데요. 그럼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면 또 보고할 겁니까? 정보가 다 새 나가서 그럼 영부인이 그걸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상당히 억울할 것 같다. 근데 최순실 씨를 수사하신 분이 윤석열 총장이 그때 총장 시절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말이죠. 제 느낌으로 그냥 내피셜로 얘기하는 건데 거의 대통령실이 장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우선 급하게 빨리 좀 대처를 해야 될 게 대통령실이 영부인을 보좌하고 있어요.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팀이 영부인을 같이 보좌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당은 여기서요. 여당의 다음 총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5 듣고 갈까요? 네. 예.